전동 킥보드와 전동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도 합니다. 이 PM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에 이에 시는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조례를 개정해가 PM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6일부터 이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견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용 이동장치 즉 PM이라죠. 퍼스널 모빌리티 하는데 이것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라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통행차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공유 자전거를 보시게 되면 페달을 밟지 않고 전기로 가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은 개인용 이동장치에 들어가는데 페달을 밟은 다음에 전기가 생성되죠. 그러면 그게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행법에 개인용 이동장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PM이 이제 많이 보급됨으로써 특히 젊은 세대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의 어떤 불편과 교통사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더 무시 못할 게 이게 무질서로 무단 방치로 된 상태를 저도 봤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고도 내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2월이죠.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부산광역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지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5월 16일부터 견인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이 부산에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부산광역시에 따르면은 지난 10월 기준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 사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대한 업체가 한 6곳으로 한 9,60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PM 무단 방치가 안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 피해 사례 많을 것 같은데 저희도 심심치 않게 기사를 통해 접합니다만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많아요. 이게 저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있었던 사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 2월 1일입니다. 저녁 한 10시쯤 됐는데 수영구 민락동에서 수영 강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한 60대 남성이 자전거로 이곳을 지나갔는데 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두피가 한 6cm 정도 찢어지면서 뇌진단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유 자전거를 운영하는 업체는 서비스 지역 내 원하는 곳 어디서나 공유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죠. 네네. 이런 장점을 내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자전거 도로에 갖다 놓은 공유 자전거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 위험성이 큰데 그렇다면 이 견인 단속 대상이나 구역이 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PM입니다. PM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통행차, 그다음에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페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에? 페달이 있더라도요. 페달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전기 동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PM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페달을 막 굴리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발생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전기가 발생되면 페달을 굴러가지 않더라도 자전거 가죠.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PM이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죠? 복잡해요 이게.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이제 이 PM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은 주요 단속 구역이 있습니다.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차라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보도 등에서 운행하게 되면 이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방치돼 있는 거 보고 신고하면은 그거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단속 구역인 교차로 말씀하신 때 횡단보도 건널목 뭐 이런 데서 무단으로 방치된 PM을 발견하면 그럼 어디로 신고합니까? 이건 제가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예. 부산광역시가 16개 구군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 전화하시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게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래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요. 네네. 그 업체에 자진 수거라고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정도 여유를 줘요. 예.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강제 수거하고 견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대의업체에서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이제 청구될 건데 예. 견인 요금은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시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 비용 산정 기준 말이 좀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견인한 비용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정해되는데 2.5톤 미만의 편도 5km까지는 기본이 4만 원입니다. 4만 원. 네. 4만 원. 그리고 예. 1km가 증가될 때마다 1,000원이 이제 추가가 부과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견인료는 이제 7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료가 4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살펴보면은 그 견인하는 데가 이제 4만 원이고요. 네네. 보관하는 데가 이제 700원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두 대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방치된 게. 그러면 그 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약간 뭐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무단 방치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개인용 이동장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발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국회 소관 상위도 못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 그 공유 전동 킥보드가 무단 방치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제 견인료를 부과하는 이 시정인데, 근데 이제 불법 주정차로 전동 킥보드의 견인료뿐만 아니고 과태료를 또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업체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관리에 좀 집중하게 되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지자체나 경찰이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하는데 그런데 공유 자동차는 아무데나 세워두지 않잖아요. 이 개인형 이동 장치도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뭐 전용 보관대 등이 마련돼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이번 달 5월 15일까지는 이게 견인할 수 있는 법령이 없었는데 네. 이제 법령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시행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전보다는 조심스럽게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좀 제안한다면 업체에서도 주차 공간에 킥보드를 반납하면은 요금을 좀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은 좀 불법 주정차를 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주차를 하면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개인이 막 옮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막 1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어쨌든 바로바로 좀 수거가 되면 좋은데 말이죠. 그 수거가 되는 공간도 좀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동 킥보드도 사유재산이거든요. 네네. 이게 법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아하.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옮기다가 파손이 되면 이게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하지만은 보험 판례를 보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요? 어떤 겁니까? 예. 근데 이제 하지만 솔직히 일반인들이 선뜻 옮기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는 법률적으로 다 종합해 보면 업체들이 스스로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이 실정에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거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는군요. 그렇군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들어가지고 한쪽에서 치워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신고하는 게 답이겠네. 그럴 그러니까요. 때는. 예. 네.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이런 안전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다양하던데요. 네네. 특히 이제 법률이 아주 엄격한 싱가포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로지 이제 자전거 도로에만 이게 달릴 수 있고 네. 이 보도는 달릴 수 없거든요. 이런 음. 곳은 달리다가 이 적발이 되면 최대 165만 원 벌금을 부과합니다. 야. 셉니다. 165만 원. 장난이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최대 6개월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차도를 운행하게 되면 최고로 약 412만 원 또는 6개월 이내에 징역에 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상당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죠. 네, 그치. 네. 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다 거기면 법정. 예. 예, 페널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예. 경우에는 이게 보도 주행과 그 보도로 주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행 중 핸드폰이나 헤드폰 사용하는 거, 그리고 시골길에 주행하는 거 이게 금지가 돼 있어요. 네. 네. 예. 이걸 어기게 되면은 약 한 18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처럼 PM을 주행 공간을 이제 자전거 도로로 제한하고 있는데 네, 네. 금지 구역으로 주행하면은 한 벌금이 한 2에서 4만 원 정도 부과하고 제한 속도가 2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조금 강하다고 좀 이야기할 수 있고 싱가포르가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만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PM 업체들이 설 곳이 없겠네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가장 뭐 적극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지금 PM이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짧게 PM을 말씀해 좀 주십시오. 이용하는 사람, 네. 예, 예.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차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현행법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취득해야지만이 이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는 잘 수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이 알겠습니다. 공간을 좀 잘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의 최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